자, 그렇다면 그 음양은 대충 먼저 이제 알겠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음양을 어디에 뭘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뭐 배우겠지만 또 뭐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목, 화, 토, 금. 목화토금수에서 배우는데 음양의 구분을 하게 되면 일단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자, 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에 들어가게 되고, 자, 이 토에는 음과 양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라는 어떤 이 속성은 뭐 몇 가지 정리하면 이건 밝다. 사람의 성정을 한번 표현해 밝다. 이건 좀 어둡다. 성격이 활동적이다. 이건 뭐 비활동적이다. 움직이는 거 싫어하죠? 비슷한 적극적이다. 소극. 또 음은 뭐 실리적이다. 실리보단 양은 뭐 명분을 좀 중요시한다. 이런 이제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주를 딱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그 목과 화의 기운이 사주 8글자 중에 많다. 그러면 어떤 양적인 기운이 많다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쵸? 양적인 기운. 예를 들면 뭐 사주에 사주 팔자가 있으면 일간이 목이고, 여기 뭐 화가 있고, 또 여기도 뭐 화가 있고, 여기 또 화 있고, 여기 뭐 금 하나 있겠죠? 금 하나 있고, 여기 또 뭐 목이 있고, 화 있고, 목 있고, 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 자체는 오행으로만 봤을 때도 뭐 이런 밝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명분을 내세우고 뭐 이런 성향을 갖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금수가 많은 뭐 내가 이제 일간 자체가 수입니다. 좀 조용한 사람인데 뭐 금 있고 뭐 또 수 있고 여기 뭐 겨우 목 하나 뭐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술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 뭐 금 있고 또 금 있고 뭐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음으로 치우친 사주는 성격이 어떻겠냐. 사주를 딱 보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 조금 어둡거나 비활동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몸을 막 쓰는 것보다 좀 머리를 쓴다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자기 실리적으로 하는 게 좀 어울리겠고, 이런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뭐 활동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나 직업이나 그런 게 좀 좋겠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보다 보면요, 양팔통 사주, 음팔통 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그러면 양팔통 사주, 음팔통 사주가 뭐냐. 사주는 8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목화기운이 아니고 천간,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천간에는, 십천간에는 양으로 된 갑병, 무, 경, 임. 자, 이게 일단 양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을, 정, 기, 신, 개. 자, 이게 음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주를 구성을 하는데 일단 천간은 갑병, 무경임, 그 다음에 일정, 기신계, 이렇게 음간이나 양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지지 또한
인, 진, 신, 자, 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축, 묘, 이, 유. 자, 이거는 천간이라고 쓸까요? 천간. 이건 지지. 자, 표를 이렇게 뭐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양이죠. 양이고, 자, 이쪽이 음이고. 그러면 지지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양팔통은 천간이 갑병 무경임, 그 다음에 지지는 인진 신술로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 글자들만 있는 거를 양팔통 사주라고 합니다. 을정, 기신계, 충묘, 미유, 이게 음팔통. 자, 음팔통 사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네 글자, 지지가 12지지인데 네 글자 어디 갔을까요? 자, 이 네 글자는 뭐가 있냐면 오화, 사화, 자수, 해수. 자, 지지의 12글자 중에 요 네 글자 사오, 자해는 체와 용이 음간과 양간의 체와 용이 바뀌는 글자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지지에 들어가면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을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최초에 이제 우리 육식갑자를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이렇게 십천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지도 양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가 갑자, 을축, 병인, 종묘, 무증기사, 경호신문, 임신, 계유, 갑술, 요래, 병자정축이 쭉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지지가 채로 쓰였을 때 어떤 본연의 최초에 우리가 육식갑자의 순서를 정할 때 채로 했을 때 어떤 음양을 표시한 것이고요. 자, 음양을 표시한 것이고, 자, 용. 우리가 실제로 십성을 적용하거나 이것을 풀이할 때는 이게 바뀝니다. 자, 용일 때는, 자, 채일 때는 이걸 채라고 하고요. 용은, 자, 뭐가 바뀌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자, 바뀌는, 채와 용이 바뀌는 글자. 일단 자, 바뀌었죠? 그리고 사, 오 바뀌었죠? 해, 바뀌었죠?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건 너무 지금 진도를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책 보고서, 처음에는 이제 이 자수가 양이라고 해서 갑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십성을 공부할 때 갑목이 자수를 보면 이게 같은 양이니까 이게 편인인데 정인이라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이 왜 밖에 책이 잘못됐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또 계절의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음양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들은 여기서 이제 빠졌죠. 자, 채는 양이지만 용은 음이기 때문에 이 갑, 사라는 간지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을, 오라는 간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을, 오라는 간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을은 채로 음이고 오는 채로 양이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양팔통, 음팔통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오행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지지의 논리로서 이게 채와 용이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양팔통, 음팔통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성이라든가 이거를 나중에 뭐 편관이냐, 정관이냐, 식신이냐, 상관이냐를 구분할 때는 이 용의 개념을 써야 됩니다. 채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간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나중에 십성 관계를 파악할 때는 이 용으로 바뀐 음양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양간으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있다, 음간으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주를 딱 8글자를 열어봤을 때요, 그걸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사주 처음 볼 때, 다른 분들은 뭐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이렇게 뭐 보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월령이, 월지가 뭔가 격을 먼저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주를 음양오행을 배우잖아요. 단순히 뭐 갑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고 뭐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고 뭐 음양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를 단순히 알기 위해서 음양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도 적용을 하지만, 우리가 사주통변을 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목화가 많은 사람의 어떤 성향, 그 다음에 금수가 많은 사람의 성향, 토가 있는 사람은 좀 이두저도 아니겠죠. 중립, 중재, 협조 관계하는 이렇게 서로 어떤 그 브로커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성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남자는 양의 소산이고 여자는 음의 소산이잖아요. 남자가 양팔통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는 좋은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배가 불러요. 근데 양이 꽉 찼어. 근데 먹을 거를 더 줘. 그러면 배 터지죠. 자, 음은 배가 고픈데 밥 안 주고 계속 굶겨. 안 좋죠. 그것처럼 양팔통의 일단 성격은 일단 활동적이다. 그죠?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친다. 급하다. 밖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 막 이런 이제 성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뭐 아니면 도,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활동적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죠. 그 사업을 해도 크게 큰 돈을 벌 때도 있지만 쫄딱 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남자가 만약에 양팔통을 갖고 있으면 안 좋은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여자가 양팔통이다 그러면 그런 어떤 성향들이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장부라든가 여자 CEO로서 어떤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음팔통을 얘기했을 때 남자가 음팔통이다, 남자가, 그러면 일단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음팔통의 성격은요, 음기는 일단은 좀 소극적이고 어둡고 외롭고 고독하고 뭐 또 대인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편협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명분보다는 실리를 많이 따져서 속으로 자기 이득을 엄청 챙기고 하는 그런 깍쟁이 같은 모습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남자가 그렇다면
남자가 이렇게 막 크게 사업해서 말아먹지 않고 따박따박 우리 공무원처럼 자기 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문보다는 내 실리를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자가 양팔통보다는 조금 낫다. 크게 성공하지도 않고 크게 실패하지도 않고 그냥저냥 어떤 무난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근데 여자가 은팔통이다. 그러면 그런 여자는 좀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성격도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우울증이 잘 올 수 있고요. 건강도 상당히 안 좋겠죠. 몸도 차가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폐해가 있을 것이고 대인관계도 너무 편협돼 있으니까 힘들겠죠. 결혼도 그래도 또 뭐 요즘은 활동적인 여성분들도 많은데 너무 또 이렇게 자기만 알고 성격이 소극적이고 자기 내세울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자는 훨씬 더 조금 힘들다. 삶을 먹고 살고 어떤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주를 탁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사주통변의 어떤 큰 틀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양팔통, 은팔통에 이렇게 있는 사주들은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사주의 어떤 통변하는데 기본 베이스로 깔고 뭐 퍼센트로 따지면 그래도 한 10% 정도는 플러스 10이냐 마이너스 10이냐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바란스를 주고 통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대운. 자, 우리 사주 원국 밑에 보면 뭐 10, 20, 30, 뭐 5, 15, 20 이렇게 대운이 있는데 일단은 양팔통이든 은팔통이든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는 거를 월주를 기준으로 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대운은 어떤 대운이든 10년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인데 대운이 일단은 들어오겠죠. 대운이 뭐 신 예를 들면 뭐 일 자, 대운이 1, 뭐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을 때 대운수가 천간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요. 천간. 근데 이게 뭐 신, 유, 술, 해, 자, 축 이런 식으로 남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천간 연간 안간일 때는 순행을 하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운수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금이고요. 이건 수입니다. 그래서 음입니다. 기운으로 대운수가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면 남자일 경우는 아무튼 이 사주 구체적인 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야, 이 사람 조금 혜택이 좋겠나 나쁘겠나. 일단은 남자기 때문에 음으로 흘렀으니까 그래도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서 어느 정도는 원하는 바 혜택이라든가 보상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적절하게 좀 이루어지는 큰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크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근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자,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양간이 연간 천간이 음간일 때 이런 순행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흘렀다 그러면 어떨까요? 울고 싶은데 따귀를 때리는 어떤 격이죠. 여자가 소극적이고 마르고 했는데 더 어떤 음적인 기운이 커지는 겁니다. 금수에서. 그러면 이 여자의 일생은 어떨까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대운이 또 어떻고 천간의 기운도 봐야겠지만, 어떤 이 대운을 볼 때는 천간도 중요하지만 지지의 어떤 계절적인 이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라 그러면 좀 일단은 조금 마음이 아프겠죠. 딱 볼 때. 안 그래도 거기에 또 음팔통에
이런 음의 극단을 달리는 대운을 걷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정말 마음의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양팔통, 음팔통도 일단 보지만 이게 또 겹쳐지고 하면 더 파급 효과가 커지겠죠. 그 작용력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음과 양은 어떤 처음 얘기했던 밝고 어둡고 남자 여자 어떤 그런 걸로 이분이 되고 늘 변화를 한다. 변화도 하고 암만 작게 나눠도 음과 양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역이라는 게 바뀔 역자에서 이 역학이라는 게 해와 달을 뜻해서 바뀌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목하고 화가 치우쳐져 있느냐, 금과 수가 치우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큰 성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팔통이냐 음팔통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강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신강신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본적인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자체가 활동적이고 밖으로 드러내는 기질이냐, 아니면 소극적이고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기질이냐, 그걸 일단 크게 보는데 음과 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운수 볼 때도 이렇게 필요하고, 물론 세운수 볼 때도 필요합니다. 세운수. 여기에 신유술 해자축인데 세운은 만약에 뭐 인묘진, 세운이 인묘, 자 다시 세운이 뭐 인묘진, 사오미로, 이민, 계묘, 갑재, 늘사, 병호 이렇게 이쪽으로 세운이 흐른다면 힘든 가운데 만약에 이 신대운에 이 세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힘든 가운데 그래도 요 세운을 거는 6년 동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겠구나, 이렇게 크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무튼 이제 큰 음양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통변 신뢰를 또 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행에 대해서 또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어떤 그런 성향, 성질, 계절의 의미, 그 다음에 음양,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제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잘 이해 안 갔던 부분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또 이렇게 긴 시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음양은 사주 공부의 시작이면서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음양 뭐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그 통변을 하면 어떤 큰 것을 놓치게 되니까 꼭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적용을 하시면 사주 통변이 조금 수월하게 일단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지금 뭐 동영상도 찍고 나름 또 고민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재미있게 좀 그 원리와 신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해서 공부도 좀 다시 하고 있어요. 제가 5년 정도 공부했을 때의 어떤 공부하고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던 한 달 전 뭐 촬영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좋지만 이 사주의 구조부터 음양과 오행 이런 것들을 쭉 어떻게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공부하고 누군가한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차고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는 도운 사주 멘토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자 구독, 좋아요. 자 오늘 구독, 좋아요 말씀드리기 전에 사주 멘토링, 도운 사주 멘토링 채널을 개설한 지 일주일 됐는데요. 이제 구독자가 80명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주변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